넌 할 수 없어. 한국의 작은 컴퓨터 학원에서 들었던 그 말이 아직도 서린의 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10살이었던 그때 서린은 처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린에게는 마법 같은 경험이었죠. 검은 화면 위로 흘러가는 하얀 글자들, 복잡해 보이는 명령어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완성되는 과정. 서린은 그 모든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달랐어요. 여자애가 컴퓨터를 뭘 안다고. 너무 조용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프로그래머가 되겠다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시선은 늘 회의적이었습니다. 서린은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항상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 그녀가 컴퓨터 천재라는 건 아무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서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혼자 공부하며 실력을 키워나갔어요. 온라인 해킹 대회에 참가해서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죠. 그러나 여전히 현실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미국으로 가자.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서린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린의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거기서는 달라질 거야. 내 실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미국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서린은 다시 한번 투명인간이 되어야 했어요.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에 전학을 온 첫날, 서린은 교실 맨 뒤 구석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을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한마디가 곧 자신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는 걸 말이죠. 제가 고쳐드릴게요. 이 한마디로 서린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걸 그때의 서린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아침, 웨스트필드 고등학교 정문 앞에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서린은 낡은 검은색 후드티를 깊숙이 뒤집어 쓰고 어깨에 맨 백팩의 지퍼가 반쯤 고장난 채로 매달려 있었죠. 한국에서 온 지 이제 겨우 한 달, 아직도 이곳의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서린의 모습은 마치 투명인간 같았어요. 키 큰 금발 학생들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어가는 그녀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학생들은 서린의 촌스러운 차림새를 힐끗 보며 속삭였죠. 저애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다니네. 영어도 제대로 못하잖아. 어제 발표할 때 봤어? 서린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늘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던 그녀였습니다. 컴퓨터 수업 시간 서린은 교실 맨 뒤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미스터 존슨이 새로운 프로그래밍 과제를 설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교실 앞쪽 컴퓨터들이 일제히 블루 스크린을 띄우기 시작했죠. 이상하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미스터 존슨이 당황하며 여러 대의 컴퓨터를 확인해 봤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수업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어요. 서린은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빠르게 살펴보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드라이버 충돌이었죠. 간단한 명령어 몇 줄이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든 서린이었지만 미스터 존슨은 그녀를 한번 흘낏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서린. 너 말고 전문가를 부를게. 이런 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거든. 교실 곳곳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슨이라는 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죠. 쟤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고쳐준다는 거야? 서린은 붉어진 얼굴로 손을 내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저 입술을 꾹 다물고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서린은 자신의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 책상 위에는 컵라면 용기와 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어머니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러 나가 계셨고 서린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오늘 학교에서 본 시스템 오류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간단한 문제였는데 왜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을까 생각하니 답답했어요.
서린은 무심코 학교 네트워크에 접속해봤습니다. 보안이 허술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역시나 화면에 나타난 시스템 로그를 보며 서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화벽 설정도 엉망이고 패치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태로는 언제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이틀 후 월요일 아침 학교는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말 동안 누군가가 학교 서버를 해킹한 거였어요.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엉망으로 바뀌어 있었고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는 선생님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학생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죠. 내 성적이 왜 이렇게 나와 있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데 진짜야? 점심시간 서린은 도서관에서 혼자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소음이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도서관 문이 벌컥 열렸어요. 교장 선생님과 몇 명의 교사들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학생들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어두웠어요. 주말 동안 우리 학교 네트워크에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군가가 학교 서버를 해킹해서 성적을 조작하고 개인정보를 유출시켰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교직원들은 전원 징계를 받게 될 상황입니다. 도서관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린은 샌드위치를 든 손을 멈추고 교장 선생님의 말을 들었어요. 지역 뉴스에까지 나간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조사에 나섰다고 하네요.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아는 학생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랍니다. 서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학교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자신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과연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요? 컴퓨터 수업 시간에 무시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화요일 오전 서린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이 서린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야, 저기 봐. 서린이 책상 서랍에서 뭔가 나왔대. 진짜? 뭔데? 서린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보안 담당자 2명과 컴퓨터 수업 담당인 미스터 존슨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서린 리 잠깐 나와볼래? 미스터 존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서린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실 앞 모든 학생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학생들은 수상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복도로 나온 서린 앞에 보안 담당자가 투명한 증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USB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내 책상 서랍에서 발견됐어. 설명 좀 해볼래? 서린은 그 USB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영어로 설명하려니 더욱 말이 꼬였죠. 아, 아니에요.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거지? 내 책상에서 나왔는데? 미스터 존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린은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지만 그럴수록 더 의심스럽게 보일 뿐이었어요. 서린, 너 혹시 컴퓨터 잘하지? 예전에 수업 시간에 시스템 고치겠다고 했잖아. 그건. 서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일이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할 줄은 몰랐어요. 보안 담당자들은 서린을 교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마주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시선이 모두 서린에게 집중되었죠. 교장실에서는 더욱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몇 명의 교사들, 그리고 경찰관까지 와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린의 학생 기록과 그 의문의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린, 이 USB에 대해 설명해 주겠니? 경찰관의 질문에 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제 것이 아니에요. 처음 봅니다. 하지만 내 책상에서 발견됐어. 그리고 너 컴퓨터 실력이 뛰어나다면서.
서린은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수상하게 여기는 눈치였어요. 이때 미스터 존슨이 나섰습니다. 서린, 만약 내가 해커가 아니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니? 내가 정말 무고하다면 증명해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린의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올라왔죠. 그 순간 서린은 결심했습니다. 제가 고쳐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교장실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찰관이 먼저 입을 열었죠. 고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서린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온 거죠. 학교 서버를 해킹한 진짜 범인을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시스템도 원래대로 복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너 같은 고등학생이 뭘 할 수 있다고. 미스터 존슨이 비웃듯 말했지만 서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린, 너 혹시 컴퓨터를 정말 잘하는 거니? 네, 조금. 서린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조금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컴퓨터실로 향하는 길에서 서린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국제 해킹 대회에 참가했었어요. 화이트 해커 부문에서 우승했습니다. 경찰관과 교장 선생님이 놀란 눈으로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소녀가 국제대회 우승자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컴퓨터실에 도착하자 서린은 자신의 자리가 아닌 선생님용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린의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서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화면 위로 하얀 글자들이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명령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뭘 하고 있는 거야? 미스터 존슨이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서린은 집중하느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동시에 떠 있었어요. 서버 로그 분석, 네트워크 트래픽 추적, 시스템 복구 작업이 모두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서린이 마침내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로그 파일들이 정리되어 나타나 있었어요. 찾았습니다. 서린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주목했습니다. 서린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해킹이 일어난 시간은 토요일 오후 3시 17분입니다. 해커는 학교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했어요. 즉,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범인이 학교 관계자라는 뜻인가?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서린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로그인 기록을 보세요. 해킹이 일어난 시간에 접속한 계정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용자 계정명을 본 순간 교장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전산 담당 교사인 미스터 데이비슨의 계정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데이비슨 선생님이 왜 그런 일을? 미스터 존슨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서린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성적 변조 패턴과 개인정보 접근 기록이 모두 이 계정에서 나온 거예요. 서린의 실력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27세 소녀가 몇 분 만에 해낸 일을 전문 보안업체도 며칠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서린의 증거 자료가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나자 컴퓨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경찰관이 급히 무전기를 들고 미스터 데이비슨의 소재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슨 선생님이 정말 이런 일을 했을까요? 로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추가 분석을 위해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더 자세한 해킹 과정이 드러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컴퓨터실 문이 열리며 미스터 데이비슨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여유로운 모습이었지만 서린의 화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데이비슨 선생님, 잠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나섰지만 미스터 데이비스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습니다. 서린은 그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는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서린이 해킹 사건의 진범을 찾아냈어요. 당신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데? 교장 선생님의 질문에 미스터 데이비스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하며 반박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 계정이 도용당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 학생이 조작한 것일 수도 있고요. 서린을 향해 시선을 돌린 미스터 데이비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린은 그 시선을 받으며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조작이라고요? 이 모든 로그 기록이 조작이라는 건가요? 경찰관이 반박했지만 미스터 데이비스는 계속해서 서린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학생 책상에서 의심스러운 USB가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해킹 실력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어요. 미스터 데이비슨의 말에 교장 선생님과 미스터 존슨이 다시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오히려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니요. 하지만 로그 기록은 분명해요. 데이비슨 선생님 계정으로. 그런 기록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특히 해킹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말이죠. 미스터 데이비슨이 서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서린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똑똑한 학생이구나. 하지만 내가 내 이름을 거론하면 넌 퇴학이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서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미스터 데이비스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서린을 위축시키려 했죠.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서린, 정말 내가 조작한 거니? 교장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진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데이비슨의 계속된 반박과 의심 제기로 분위기는 다시 서린에게 불리해졌습니다. 경찰관마저 확신을 갖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일단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 분석을 받아보죠. 서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미스터 데이비슨의 위협적인 시선이 계속 따라다녔죠. 그날 밤 서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미스터 데이비슨의 협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퇴학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이곳으로 이주해 왔는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도 억울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전체가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새벽 2시 서린은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의 푸른 빛이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죠.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학교 서버에 다시 접속한 서린은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로그 분석이 아니라 삭제된 파일들까지 복구해가며 조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미스터 데이비슨이 해킹 전날 밤 자신의 계정 패스워드를 여러 번 변경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킹 직후에는 접속 기록을 삭제하려 시도한 흔적도 발견했죠. 하지만 시스템 백업 파일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서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어떻게 공개할지가 문제였어요. 미스터 데이비스는 분명히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서린을 의심할 거였죠. 그때 서린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숨어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린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조회 시간 전 방송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에 접속했어요. 학교 전체 방송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오전 8시 조회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 있었고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조회가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강당 앞쪽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뭐지?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설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방송실에서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설인입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스터 데이비슨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해킹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준비한 발표였거든요. 스크린에는 복잡한 로그 파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해킹이 일어난 토요일 오후의 서버 접속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봐야 할 진짜 로그는 바로 이겁니다. 설인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삭제된 파일들, 패스워드 변경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미스터 데이비슨이 해킹 후 증거를 없애려 했던 시도들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어요.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설인의 발표를 듣고 있었죠. 강당 안의 분위기가 전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설인의 발표가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표정도 점점 진지해졌어요. 스크린에 나타나는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분석 결과였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인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스크린에 보안 카메라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컴퓨터실에 홀로 들어가는 미스터 데이비슨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 시간은 해킹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설인은 영상을 정지시키고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미스터 데이비슨의 손에 들린 검은색 USB가 보였어요. 이것이 바로 제 책상에서 발견된 USB와 같은 것입니다. 미스터 데이비슨이 해킹 후 증거를 제거하려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강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당 뒤편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미스터 데이비슨이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강당을 나가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경찰관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죠. 데이비슨 선생님 잠깐만요. 경찰관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미스터 데이비슨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모든 것이 오해입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일단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시죠. 경찰관들이 미스터 데이비슨을 연행해 나가자 강당은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평소에 존경받던 선생님이 해커였다니 충격적인 일이었죠. 방송실에서 나온 설인이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학생들이 이제는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설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서 내려와 설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설인, 정말 미안했어. 너를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설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며칠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진 기분이었죠.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설인, 어떻게 그 모든 걸 해낸 거야? 진짜 대단해. 설인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해킹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분석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건 제가 좀 잘하거든요.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했지만 곧 모든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설인을 향한 진심 어린 박수였죠. 평소 설인을 무시했던 제이슨도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스터 존스는 설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설인, 내가 정말 대단한 학생이구나. 앞으로 컴퓨터 수업에서 많은 도움을 부탁해.
서린은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무시했던 선생님이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뀐 기분이었죠. 사건이 해결된 후 서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 학생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왔고 선생님들도 서린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죠. 하지만 서린에게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서린, 이것 좀 봐줄래? 컴퓨터 수업 시간 미스터 존슨이 서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설치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네요. 서린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 문제를 해결했어요. 몇 분 만에 모든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죠. 와, 서린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해결하지? 학생들의 감탄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린은 더 이상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한 기분이었죠. 점심시간 서린은 도서관 대신 학생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몇 명의 학생들이 서린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서린, 나중에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싶어? 네,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나쁜 해커들을 잡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서린의 대답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꿈이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미 그 실력을 증명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린의 휴대폰에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서린의 눈이 커졌어요. MIT 공과대학교에서 온 메일이었죠. 어머,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어본 서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기 입학과 전액 장학금 제안이었어요.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해킹 사건 해결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MIT 측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린아, 어떻게 된 거야?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메일을 보여주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한국에서 이곳까지 오면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해졌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용기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모녀는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가 기대되었어요. 몇 주 후 서린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이번에는 국가보안청에서 온 메일이었죠. NSA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안내. 서린은 메일을 읽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 인터뷰 날이었어요. 고등학생 신분으로 국가보안청 인턴십에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죠. 해킹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서린은 며칠 전 자신이 한 말을 되뇌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겠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였죠. 키보드에 손을 올린 서린은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 지우야. 나 잘 지내고 있어. 꿈을 찾았어.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 메시지를 보낸 후 서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캘리포니아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서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쳐드릴게요. 이 말로 시작된 서린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